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안 된다. 아니, 왜 하필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니? 한국 남자는 여자를 노예처럼 부리고 폭행도 일삼는다는데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여기 한국 남자와 딸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덴마크의 상류층 집안 부모님이 계시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같이 보실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의 항공사 SAS, 즉 스칸디나비안 에어 서비스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데니즈입니다. 지금은 남편인 세연 씨를 따라 한국 서울로 오기도 했고 예쁜 아가 천사를 기다리고 있어 휴직하고 있답니다. 처음엔 막연히 한국에 오는 게 두렵고 덴마크보다 안 좋은 환경일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에 살아보니 편리한 생활과 덴마크보다 최신 시설의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 무엇보다 저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고 챙겨주시는 시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 덕분에 한국에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국에 살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때마다 한국인의 스마트함에 놀라게 된답니다. 덴마크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한국인 남편을 만나 머나먼 한국에서 살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저와 남편은 덴마크에서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됐답니다. 저는 덴마크 항공사의 승무원이었고 남편은 부기장이었는데 처음엔 같은 비행 스케줄에 그와 몇 번 마주칠 때마다 참 잘생기고 훤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참 빠져 있었던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남자 주인공인 김수현 씨와 닮아 눈길이 같더랬지요. 한 번은 비행을 마치고 입국하는데 배가 출출해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어머, 그 김수현 닮은 부기장님이 메뉴를 주문하고 있지 뭐예요. 우리는 자연스레 같이 밥을 먹게 되었고 말끔하고 차가운 외모와는 다르게 세연 씨는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거예요. 그와 대화하면서 제가 웃음을 멈춘 적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 후 저희는 SNS로 서로 소통하며 온라인에서 더 가까워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커져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꼴이나게 됐어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세연 씨와의 결혼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한국이 여전히 6.25 전쟁의 폐허 속에 있는 줄 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그들 눈에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고 가난한 분단국가일 뿐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가서 노예처럼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폭력적이고 여자를 학대하고 부려먹는다나 뭐라나.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며 우리 귀한 딸을 그런 후진국 남자와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의사라 좋은 의사 신랑감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저를 어르고 달래기도 하셨죠. 제가 아무리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본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을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세연 씨가 덴마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셨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부모님은 제 여권을 숨기고 휴대폰도 압수하셨죠. 마치 제가 어린아이라도 된 것처럼요.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 절 감시하라고 부탁하셨대요. 가족 모임에서는 친척들이 절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무슨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몰래 세연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갔죠. 세연 씨도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부모님께 정중하게 편지도 쓰고 꽃다발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의 노력을 무시하셨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절정에 달했을 때 우연히 코펜하겐에서 국제항공 안전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세연 씨는 최근 위험한 상황에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 주목을 받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SAS 항공의 대표 연사로 선정됐죠. 저도 승무원으로서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부모님은 제 초대로 행사장을 찾으셨어요. 세연 씨는 그날 정말 멋졌어요. 완벽한 덴마크어와 영어로 발표를 이어갔고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죠. 청중들은 세연 씨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에 큰 감명을 받은 듯 했어요. 특히 덴마크 교통부 장관님께서 직접 세연 씨의 용기와 전문성을 칭찬하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답니다. 발표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에 여러 국가의 항공 관계자들이 세연 씨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 중에는 한국 대표단도 있었는데 그들이 세연 씨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부모님이 지켜보셨죠. 세연 씨가 한국의 발전된 항공 기술과 안전 시스템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에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세연 씨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어머니도 세연 씨의 옷차림이 단정하고 매너가 좋다고 하셨죠. 그날 밤 부모님은 세연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우리의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것 같았죠. 그 저녁 식사는 정말 긴장되는 자리였어요. 세연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전통 선물을 들고 왔고 부모님께 깍듯이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세연 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세연 씨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저와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말씀드렸어요. 특히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가족 문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씩 덜어드리려 노력했죠. 아버지는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셨지만 세연 씨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세연 씨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지적인지에 대해 감탄하셨고 한국 요리에 대해 궁금해 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세연 씨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우리 데니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데니즈는 제 인생의 빛입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평생 데니즈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흐느끼고 계셨고요.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의 사랑을 믿겠다. 하지만 약속해라. 우리 딸을 절대 아프게 하지 말고 항상 행복하게 해줘라. 세연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네, 맹세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드디어 우리의 사랑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부모님과 세연 씨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은 오히려 저보다 세연 씨 편을 들기도 하셨죠. 멀리 한국에서 세연 씨의 부모님께서 덴마크에 오셨어요. 세연 씨의 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외국인 며느리인 저를 오픈마인드로 환영하고 결혼 승낙을 해주셨기에 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우리의 결혼식은 덴마크와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행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결혼해서인지 저와 세연 씨는 더 알콩달콩하게 신혼을 보내고 있답니다. 서로 비행이 없는 날엔 같이 한국 드라마를 몰아보는데 남편은 한국말로 바로 들으니 웃긴 장면에서 갑자기 먼저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고 화내면서 안 돼라고 하는 등 영어 번역으로 보는 저보다 빨리 반응하고 감정을 충분히 전달받으니 더 재미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한국말로 대화하면 표현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 그에게 조금씩 한국말과 한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삐뚤빼뚤 쓰는 저를 보더니 너무 귀엽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 뽀뽀를 해주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의 먹방이 나와 나도 모르게 저거 먹어보고 싶다 하면 오케이, 내가 바로 우리 집 요리사 하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정말 스윗하죠. 그의 한국 요리 중 떡볶이와 김밥이 최고였어요. 우린 한 번씩 한인 마트에 가서 김치, 만두 등을 사와서 먹는데 정말 하나같이 다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 남편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줬어요. 한국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에서 기장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요.
안 그래도 세연 씨는 부기장으로 채워야 하는 비행 시간이 다 채워져 좋은 조건의 항공사로 이직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유럽 항공사가 아니고 저 멀리 아시아의 한국 항공사라니 생각지도 않은 지역이라 전 입을 다물고 무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세연 씨가 정말 좋은 조건이라 놓치기 아깝다고 한국에서 생활해 보자고 설득하네요. 저는 한국에 가면 저도 당장 지금 항공사를 그만둬야 하고 임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도 살짝 두렵고 한국 드라마를 봐서 한국의 도시 환경이 좋아 보이긴 했지만 그건 저희 환상일 수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를 접하기 전엔 한국은 막연히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고 요즘 한국이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유럽보다는 살기 불편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전 지금은 넓은 주택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가면 지금 집보다 훨씬 작은 면적의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할 것 같다고 했어요. 출산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도 걱정이고요. 그러자 세연 씨는 저희 손을 잡으며 외국에서의 삶은 자기가 경험해봐서 알듯이 적응할 때까지 정말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당신이 반대한다면 대한항공의 이직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연 씨가 저와 결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 여기 덴마크의 삶이 외롭지 않고 행복해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 결국 세연 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어디든지 좋을 것 같아 안정적인 덴마크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한국에 들어올 때 대한항공을 이용하게 됐는데 저도 승무원이지만 어쩜 한국의 승무원은 다들 미인의 피부에서 광이 나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게다가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승객을 대하는 게 참 인상 깊었고 배울 점이었어요. 덴마크에서 국제 비행하면서 인천공항에 가끔 와봤지만 올 때마다 항상 커다란 규모와 미래 도시 같은 최첨단 시스템에 놀란답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 여기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하겠구나 하니 내심 자랑스럽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서울에 오면 일단 저희 집부터 구해야 했는데 한국은 덴마크와 달리 월세가 거의 없고 전세 아니면 집을 사야 되더군요. 덴마크는 복지가 좋은 대신 어마어마한 세금과 집값이 오르지 않아 거의 월세를 살고 있고 그 월세가 정말 비싸 목돈을 모으기 힘들어요. 다행히 저희가 모아놓은 돈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아 시부모님께서 미리 알아봐 주신 20평대의 작은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직 어리둥절해 있을 때 갑자기 기다려온 아가 천사가 와주었어요. 너무 축복받아야 마땅한 임신 소식이었지만 아직 너무 낯선 환경이라 기쁘지만은 않은 복잡한 심경이었을 때 남편이 꼭 안아주면서 안심시켜줘서 고마웠어요. 임신 초기라 거의 집에만 있었는데 처음엔 덴마크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작고 고층 아파트라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한국의 아파트가 살기 정말 편하구나 느껴요. 일단 덴마크에도 한국보단 낫지만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국 아파트는 우선 여러 아파트 건물을 모아 단지로 구성하는데 그 안에는 연못이 있는 산책길이 있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조경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산책하면서 눈이 즐겁고 잠깐 앉아갈 수 있는 벤치는 물론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팔각정이라는 쉼터가 있고 주민들만 이용하는 라운지 카페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카드로 계산되어 모든 메뉴를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산책하다 목마르면 들려서 음료수랑 샌드위치를 사 먹는데 저희 소확행입니다. 가끔 시부모님이나 친구가 놀러 오면 여기 카페에서 만나요. 이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이 정말 다양한데 아침에 주민 레스토랑에 가면 조식도 나오고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까지 정말 없는 게 없어서 한동안 아파트 안에서만 생활했어요. 이것 말고도 정말 충격적인 건 한국의 아파트 건물 아니에요. 우선 엘리베이터가 엄청 빠르고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어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엘리베이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세상에가 절로 나왔지 뭐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더 기절초풍하게 편리하고 신기한 게 많은데 거실에 있는 비디오폰 있잖아요.
요게 문 열고 닫는 기능뿐 아니라 오늘의 날씨 뉴스, 이번 달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 전체 조명 소등과 점등을 하기도 하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기기더라고요. 그 외에 주방 싱크대엔 작은 TV가 달려있어 설거지 할 때도 무료하지 않고 손을 안 대도 싱크대 아래 절수 페달을 밟아 물을 나오게도 멈추게도 하고, 한국의 가전제품들은 성능도 뛰어나지만 또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집 내부도 작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구성해서 방 3개, 욕실 2개가 있으니 세연 씨와 저 태어날 아기까지 부족하지 않게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각실의 창문이 한 면이 전체를 채워 천장부터 바닥까지 시원하게 커서 밖을 내다볼 수 있으니 답답하지 않고, 단열과 밀폐력이 좋아서 지금이 겨울인데도 너무 따뜻하고 외부 소음이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온돌 난방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겨울은 덴마크보다 습도도 없고 기온이 훨씬 내려가 처음 느껴보는 추위인데,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바닥부터 따뜻한 게 추위로 경직됐던 온 몸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에요. 덴마크는 라디에이터라는 공기를 데워주는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 얼굴은 따뜻한데 발이 시렸거든요. 그런데 한국 난방은 바닥부터 데워주니 실내 공간이 전부 따뜻해지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한국인들은 정말 천재예요. 제가 너무 입이 마르게 한국의 주거 환경을 칭찬했나요? 아직 반도 시작 안 했답니다. 장점을 꼽자면 수도 없이 많아서 일일이 말하려면 날을 새야 할지도 몰라요. 아참, 제가 한국에 오니 저희 건성 피부가 촉촉하고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했더니 그건 바로 한국의 깨끗한 물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수돗물의 수질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산과 안반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덴마크는 다른 북유럽 나라들과 달리 물이 석회수라 머리를 감으면 뻣뻣해져서 컨디셔너가 필수이고, 피부도 거칠어져 바디 로션을 꼭 발라야 하거든요. 그리고 마시는 물은 꼭 생수를 사 마셔야 하고요. 근데 한국은 수돗물로 바로 요리도 하고 마실 수도 있다니. 저는 이 깨끗한 물 하나 때문이라도 평생 한국에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한국 택배는 또 왜 이렇게 빠른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이 이틀 안에 도착하다니 진짜 경이로운 스피드예요. 게다가 더 놀란 건 제가 임신하면서 한동안 입덧 때문에 밖에 나가기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비행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기 때문에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끙끙 앓았는데, 최근에 마켓컬리라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됐어요. 자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들이나 생활용품들을 밤에 주문하고 일어나면 집 앞에 와 있는 새벽 배송이라니, 전 그 자리에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한국 대박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이겨버리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감동받은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시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임신을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뛸 듯이 기뻐하시고 저희보다 더 손주가 빨리 태어나길 기다리셨는데요. 멀리 계시는 부모님은 조깅하다 다리를 다친 아빠 때문에 당장 한국으로 못 오시게 됐어요. 제가 슬퍼하자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며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어요. 제가 불편해할까봐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 카페에서 만나 제가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시고 제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사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땐 현관문 앞에 놓고 가시면서 데니즈, 집 앞에 딸기 놓고 갔으니 맛있게 먹으렴 하고 문자만 남겨주시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친구도 없고 남편은 비행 나가서 어차피 혼자 심심하니 어머님, 아버님이 집에 놀러 오셔도 좋은데 외국 며느리가 혹시 한국 시댁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까봐 조심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입덧 때문에 속이 메스꺼워 바깥 공기라도 마셔야겠다 생각해서 단지 산책을 하면서 슬슬 운동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현관문 앞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불쑥 찾아와 서 계시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항상 저 몰래 뭔가를 집 앞에 놓고 가시는데 그날은 시부모님을 딱 마주치니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어머님 손에 뭔가 커다란 냄비가 들려 있어서 어머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데니즈 한번 열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냄비 뚜껑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냄비 안에는 바로 제가 덴마크에서 즐겨 먹는 저희 소울푸드인 레물라드가 있었어요. 시어머님께서 제가 입덧으로 물이랑 과일밖에 못 먹자 저희 덴마크에 있는 엄마에게 연락해 레시피를 받아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가 펑펑 울자 너무 놀라시면서 데니즈 괜찮니? 아이고 아가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만들어준 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니? 하시면서 토닥토닥하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겨우 눈물을 그치고 집 안에 들어가 따뜻한 레물라드를 한 입 가득 먹었는데 그냥 딱 우리 엄마가 해주신 그 맛이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싹싹 다 비웠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흡족하게 배불리 먹어 행복 그 자체였어요. 시부모님은 먹는 제 모습을 흐뭇하게 보시면서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펑펑 울면 어머님이 가슴 아파서 못 오신다며 제가 질린다고 할 때까지 계속 레물라드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격하여 어머님, 아버님을 꼭 안아드리며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절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정말 최고죠. 한국의 시댁 문화 너무너무 좋아요. 3달 후에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한국에 절 보러 오셨는데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답니다. 다음에 다시 사연 보내드릴 테니 꼭 소개해주세요. 덴마크에서 한국 남편을 만나 두려웠지만 사랑으로 한국까지 오게 되어 현재 남편과 시부모님께 사랑 듬뿍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덴마크 며느리 데니즈 씨가 전해드리는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편리한 주거 환경도 좋지만 자고로 우리나라는 정이란 문화가 있죠. 너무나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유럽에서는 처음 겪는 따뜻한 감동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데니즈 씨, 다음 사연도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감동 택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